C열의 열 너비를 이런 식으로 늘리게 되면 자동으로 알아서 앞에 표시되는 별 숫자가 탄력적으로 늘어납니다. 열 너비를 줄이면 자동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모르면 나만 손해인 10가지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엑셀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넓은 영역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는 것과 같은 표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데이터를 선택해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우리는 마우스나 키보드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범위를 지정합니다. 하지만 범위가 아주 넓을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지정하는 게 꽤나 번거롭습니다. 이럴 때 단축키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범위를 지정하고자 하는 첫 번째 셀을 선택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 2번 셀이 되겠죠. 이 2셀을 선택한 다음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를 누른 채 오른쪽 화살표 방향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오른쪽 끝 셀까지 영역이 한꺼번에 지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를 누르고 이번에는 아래쪽 방향키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 아래쪽으로도 한꺼번에 다 선택이 됩니다. 참고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이전의 강의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소개해드린 내용들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유용한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것은 선택한 영역의 끝 셀로 이동하는 기능입니다. 조금 전에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 그리고 방향키를 이용해서 범위를 전체적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선택된 영역의 맨 왼쪽 위를 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수평 스크롤바나 수직 스크롤바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옮겨가게 되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범위가 아주 넓다면 그리 편한 방법은 못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컨트롤 키와 마침표 키를 같이 누르면 지정한 영역의 상하 좌우 마지막 끝셀로 바로 이동을 합니다. 지금 셀 포인터가 이 2셀에 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와 마침표를 같이 눌러봅니다. 그러면 커서가 지정한 영역의 가장 오른쪽 위 셀인 W2셀로 가 있죠. 다시 한번 컨트롤 키와 마침표 키를 누르면 이번에는 커서가 오른쪽 가장 아래쪽 셀인 W51셀로 가 있습니다. 컨트롤 키와 마침표를 누를 때마다 자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지정한 영역의 상하 좌우 끝 셀로 가 있게 됩니다. 이동하는 순서는 셀 포인터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주 넓은 범위를 선택했는데 상하 좌우 끝 셀을 참고하기 위해서 유용한 기능이니까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표를 만든 다음에는 특정한 서식을 입힘으로써 가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각 월별 데이터가 있고 분기, 반기, 연간에 해당되는 열이 있습니다. 이때 각 분기와 반기, 연간에 해당되는 데이터는 별도로 서식을 지정하면 가독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H열에 있는 이 서식을 2분기, 3분기 같은 다른 분기에도 적용하고자 할 때 보통 서식 복사 명령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H열에 있는 이 서식을 L열, M열, Q열 이렇게 분기나 반기, 연간 데이터에 적용할 때 보통 이렇게 하곤 합니다. 먼저 표의 제목에 해당되는 H2셀을 선택한 다음 홈 탭의 클립보드 그룹에서 서식 복사 명령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 서식을 적용할 L2셀을 클릭해주고 다시 한번 서식 복사를 클릭한 다음 3분기 이 작업이 끝났다면 이번에는 표의 내용에 해당되는 H3셀을 선택하고 서식 복사 그런 다음에 L3번 셀부터 이런 식으로 범위를 지정하곤 하죠. 서식을 복사할 영역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 정도 크기만 되더라도 다소 까다로운 작업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식 복사를 할 영역 전체를 선택합니다. H열의 열 머리글을 클릭해서 H열 전체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서식 복사 명령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L열의 열 머리글을 클릭해 줍니다. 서식 복사 이 명령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자 보셨나요? 커서 옆에 페인트 브러쉬 모양이 남아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서식 복사가 풀리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됩니다. ESC 키를 누르게 되면 서식 복사 상태가 풀리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L열의 열 머리글을 클릭해서 서식 복사할 영역 전체를 선택하고 서식 복사 명령을 더블 클릭합니다. 3분기가 들어있는 Q열의 열 머리글을 클릭하면 Q열 전체에 서식이 지정이 됩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 4분기를 클릭하게 되면 4분기도 적용이 되죠. 상반기, 하반기, 연간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서식 복사를 적용하면 됩니다. 서식 복사 상태를 해제하려면 ESC 키를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여러 가지 함수들을 이용해서 수식을 작성했습니다. 작성된 수식의 내용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식이 들어있는 워크시트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수식 탭의 수식 분석 그룹에 있는 수식 표시 명령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 워크시트 상태에서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 내용이 이렇게 한꺼번에 다 표시가 됩니다. 여러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수식을 작성한 경우 이 방법을 이용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표시된 수식을 다시 원래 상태로 돌리려면 수식 탭의 수식 분석 그룹에 있는 수식 표시 명령을 다시 한번 클릭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죠? 이 기능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경우라면 매번 수식 탭에서 수식 표시 명령을 찾아가는 것도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축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숫자 1 왼쪽에 있는 이 점 표시 키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한번 누를 때마다 수식이 표시되고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수식이 사라지고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한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데이터 중에서 입력되어 있는 값이 80 이상 90 미만인 데이터에 어떤 서식을 지정해야 한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건부 서식 기능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영역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E3에서 G3셀까지를 선택한 다음 Ctrl Shift 그리고 아래쪽 방향키를 이용하면 한꺼번에 범위를 지정할 수가 있죠.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는 홈 탭의 스타일 그룹에서 조건부 서식 새 규칙 명령을 클릭합니다. 규칙 유형으로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항목을 선택을 하고 규칙 설명 편집란을 클릭한 다음 등호 표시를 합니다. 80 이상 90 미만인 데이터를 먼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 3셀을 선택한 다음 셀의 위치가 계속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상대 주소로 지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F4 키를 몇 번 눌러서 상대 주소로 바꿔줍니다. 이 값이 크거나 같기를 80 이렇게 하면 80 이상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죠. 그런데 80 이상 90 미만이기 때문에 AND 함수를 이용해서 하나의 조건을 더 연결을 해 주어야 합니다. AND 함수를 적어주기 위해서 왼쪽 방향키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원하지 않는 셀 주소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마우스 커서를 이용해서 E3 앞쪽으로 이렇게 커서를 이동시키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수식을 자주 변경해야 한다면 이것도 좀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F2키를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향키를 이용하면 아까처럼 불필요한 셀이 입력되는 경우는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E3 앞으로 갔을 때 AND라고 입력을 하고 괄호를 열어줍니다. F2키를 누르게 되면
자, 화면 왼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 아래에 보면 지금은 편집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편집 모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상태에서 F2키를 누르게 되면 이번에는 입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 모드라는 얘기입니다. F2키를 누를 때마다 편집, 입력 이렇게 상태가 변하게 됩니다. 규칙 설명 편집란에서 수식을 편집할 수 있기 위해서는 F2키를 눌러서 편집이라고 되어 있을 때만 수식을 수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편집 모드 상태죠. 그래서 방향키를 자유롭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80 뒤쪽으로 가서 콤마를 하고 하나의 조건을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3셀을 선택한 다음 F4키를 눌러서 마찬가지로 상대 주소 형식으로 바꿔주고 90 미만에 대한 조건을 추가로 지정해 주기 위해서 작기를 90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리고 괄호를 닫아줍니다. 조건 지정이 끝났기 때문에 서식 버튼을 클릭하고 채우기 색깔을 노란색으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 새 서식 규칙 대화 상자에서 다시 한번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80 이상 90 미만인 데이터에 대해서만 조건부 서식이 지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B2셀에 문자열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강제로 줄바꿈하기 위해서는 수식 입력줄을 클릭한 다음 Alt키와 Enter키를 같이 눌러줍니다. 그리고 셀자 뒤로 가서 다시 한번 Alt, Enter키 이렇게 각각의 음절마다 이동을 한 다음 Alt, Enter키를 눌러주면 강제로 이렇게 줄바꿈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량이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죠. 이 작업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B2셀을 선택한 다음 홈 탭의 셀 그룹에서 서식, 셀 서식 명령을 선택합니다. 맞춤 탭에서 가로 오른쪽에 있는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고 양쪽 맞춤 명령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양쪽 맞춤 기능을 이용하면 현재 열 너비가 얼마인지를 엑셀이 파악해서 표시할 수 있는 글자 수를 자동으로 표현해 줍니다. 만약 한 글자씩 표시하고 싶은 경우라면 열 너비를 적당하게 이렇게 줄여줍니다. 그런 다음 다시 한번 홈 탭의 셀 그룹에서 서식, 셀 서식 명령을 선택하고 양쪽 맞춤을 선택한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한 글자씩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줄바꿈 처리를 할 셀을 선택한 다음 홈 탭의 맞춤 그룹에서 방향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 오른쪽에 있는 이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고 세로 쓰기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을 클릭하면 Alt, Enter 키를 눌러서 강제 줄 바꿈 처리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정한 영역에 궤선을 그리는 방법은 대체로 다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범위를 지정한 다음 Ctrl 1키를 누르면 셀 서식 대화 상자가 호출이 됩니다. 여기에서 테두리 탭을 선택한 다음 윤곽선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지정한 영역에 윤곽선이 그려집니다. 지정한 영역에 테두리 선을 그려주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궤선을 그리고자 하는 영역을 범위로 지정합니다. 컨트롤 키를 이용하면 떨어져 있는 영역에 대해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를 누른 채 엔드 키를 같이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정한 영역에 궤선이 그려집니다. 만약 궤선을 삭제하고자 한다면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범위를 이렇게 지정한 다음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 그리고 언더스코어 키를 눌러주면 궤선이 사라집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범위를 지정한 다음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 그리고 엔드 키를 누르게 되면 궤선이 그려집니다. 그려진 궤선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범위를 지정하고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 언더스코어 키를 누르면 궤선이 지워집니다. 은행 같은 곳에서나 아니면 거래 명세서 같은 것을 작성을 할 때
숫자 앞에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삽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특별한 서식을 사용하곤 합니다. 보통 숫자 앞에 금, 그 다음에 이런 숫자가 들어가고 원, 정 이런 식의 서식을 사용하곤 하죠. 엑셀에서도 간단하게 이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앞쪽에 별표를 채워넣고 그리고 금, 얼마, 원정이라고 표시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제 파일의 시트 3으로 가면 원래 값과 변경 후라는 값이 있습니다. C열에 있는 변경 후 이 부분은 B열에 있는 숫자 값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으로서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서식을 적용할 범위를 지정합니다. C3에서 C9셀까지를 지정하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불러오겠습니다. 홈 탭으로 가서 셀 그룹의 서식, 셀 서식 명령을 이용해도 되고 단축키인 컨트롤 1키를 눌러도 됩니다.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표시 형식 탭을 클릭한 다음 사용자 지정 범주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형식란을 이렇게 범위로 지정해서 내용을 지운 다음 별표를 2개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원화 표시를 입력한 다음 샵, 콤마, 샵, 0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원정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이때 원화 표시 앞뒤에 있는 공백이라든가 원정 사이에 있는 공백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다고 생각되면 입력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형식 부분을 이렇게 입력한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어떤가요? 원래 숫자 형태로 1092, 3255 이런 식으로 표시되던 값이 앞부분에 별표가 표시가 되면서 원화 표시 그리고 숫자 뒤에는 원정이라는 단어가 표시됩니다. 사용자 지정 서식으로 입력해주면 한 가지 편리한 점이 C열의 열 너비를 이런 식으로 늘리게 되면 자동으로 알아서 앞에 표시되는 별 숫자가 탄력적으로 늘어납니다. 열 너비를 줄이면 자동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어느 회사의 사업장별 분량률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차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셀을 하나 선택한 다음 삽입 탭의 차트 그룹에서 묶은 세로막대형 차트를 그려보도록 하죠. 간단하게 차트가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장삼이사 같은 이런 평범한 차트로는 큰 인사이트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이 차트에 평균에 해당되는 영역에 가로로 선을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균값을 어딘가에 기재를 해 주어야 합니다. D3에서 D7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한 다음 등호 표시를 하고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한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에버리지 괄호를 열고 C3에서 C7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합니다. 이 셀의 경우에는 영역이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로 지정하고 F4키를 눌러서 절대 주소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엔터 키를 누르면 지정한 영역에 같은 수식이 입력됩니다. 컨트롤 엔터 키를 눌러줍니다. 똑같이 116ppm이라고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선택하고 삽입. 자, 차트가 삽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파랗게 표시된 부분이 분량률이고 주황색으로 표시된 계열은 조금 전에 추가를 했던 평균 계열이 되겠습니다. 주황색 계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명령을 선택합니다. 차트 종류 변경 대화 상자에서 묶은 세로 막대형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보조축 항목을 클릭해서 체크 표시가 나타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어떤가요? 처음에 만들었던 차트에 비해서 두 번째 만든 차트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별 거래 내역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표에서 당월 미수의 경우에는 전월 미수에 당월 매출액을 더한 값에 당월 수금액을 빼서 결정이 됩니다.
수식을 작성해 보면 등호 표시를 한 다음 C5셀을 선택하고 여기에서 당월 매출이 들어있는 D5셀을 더한 다음 당월 수금이 들어있는 이 5셀을 빼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엔터. 이 수식을 아래로 복사를 하면 테이블이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 표를 작성한 사람 입장에서는 F열에 들어있는 이 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주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를 처음 보는 입장에서는 다소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O, DO, EO라는 이 각각의 셀 주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수식으로 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메모 기능을 이용해서 달아줄 수도 있습니다만 메모의 경우에는 확인을 하기에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n이라는 함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n 함수는 모든 입력받은 값을 숫자로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사용하는 형태는 아주 간단해서 n 한 다음에 값을 적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n 함수의 인수로 사용할 수 있는 값에는 일단 숫자 값이 있고 그리고 true나 false 같은 논리 값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류 값을 인수로 사용할 수도 있고 기타 문자열 같은 이런 값들도 인수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용되는 내용을 보면 하나도 복잡하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들어만 두시기 바랍니다. n 함수의 인수로 숫자를 사용하게 되면 같은 숫자가 반환이 됩니다. n 함수의 인수로 true 값을 사용하게 되면 숫자 1을 결과로 반환받게 되고 false를 사용하면 숫자 0을 반환해 줍니다. 오류 값을 인수로 사용하게 되면 오류 값을 그대로 반환을 해주고 문자열을 인수로 사용하면 0이라는 값을 반환해 줍니다. 우리는 인수로서 문자열을 사용을 할 겁니다. 아주 간단하니까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식이 들어있는 F5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C5셀의 경우에는 전월 미수금액이죠. 그래서 C5 뒤로 가서 더하기 표시를 한 다음 N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괄호를 열고 문자열을 입력할 경우에는 인용부호 안에 문자열을 적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용부호를 하고 전월 미수금액이라고 입력한 다음 인용부호를 닫고 괄호도 닫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C5셀이라는 것은 전월 미수금액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D5셀 뒤로 가서 마찬가지로 더하기 표시를 한 다음 N 함수를 적어주고 괄호를 연 다음 인용부호를 적어줍니다. D5셀의 경우에는 당월 매출 금액입니다. 당월 매출 금액 이렇게 적어준 다음 인용부호와 괄호를 닫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5셀 오른쪽으로 간 다음 더하기 표시를 하고 N 함수를 이용해서 일종의 주석을 또 달아줍니다. 이 5셀은 당월 수금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월 수금 금액 이렇게 입력하고 인용부호와 괄호를 닫은 다음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이 수식을 아래로 복사를 합니다. n 함수의 인수로서 문자열을 이용하면 0 값을 돌려준다고 했기 때문에 수식의 결과는 n 함수를 사용하기 전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보면 C5셀, D5셀, E5셀이 어떤 값을 의미하는지를 수식 입력줄을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메모를 이용하는 것보다 편리하게 수식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워크시트에서 작업을 할 때 작업 공간을 좀 더 넓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리본 메뉴에 탭이 있고 아래쪽에 각종 명령들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워크시트에 표시되는 공간이 좁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종 명령들을 숨겨놓고 탭만 표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홈 삽입 그리기 같은 이 탭 이름을 더블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있던 각종 명령들이 숨겨지기 때문에 워크시트 작업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쓸 수 있습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면 탭 이름을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게 되면 명령들이 나타납니다.
리본 메뉴의 크기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은 탭 이름을 더블 클릭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리본 메뉴 오른쪽 아래에 보면 이렇게 화살 표시가 있습니다. 이 화살 표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리본 메뉴가 축소가 됩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면 탭을 더블 클릭합니다. 이것보다 좀 더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컨트롤 키와 F1키를 이용하는 겁니다. 현재는 일반적인 크기의 리본 모양입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와 F1키를 누르면 리본의 크기가 축소됩니다. 리본이 축소가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컨트롤 F1키를 누르면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작업 공간을 넓게 쓰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간편한 방법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워크시트에서 작업을 할 때 전체 범위에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한 단축키를 몇 가지 알아보았습니다. 넓은 영역을 한꺼번에 선택하고자 할 때 컨트롤 쉬프트 키와 오른쪽 방향키 그리고 아래쪽 방향키를 이용하면 넓은 영역을 한 번에 지정할 수가 있었죠. 그런가 하면 넓은 영역이 선택되었을 때 상하 좌우 끝 셀을 쉽게 선택하기 위한 단축키도 있었습니다. 컨트롤 키와 마침표 키를 누르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끝에 있는 셀들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수식과 관련된 몇 가지 유용한 기능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수식을 화면에 표시해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 수식을 쉽게 편집하는 방법, 그리고 수식에 주석을 다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강제 줄바꿈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죠. 보통의 경우에는 Alt키와 Enter키를 같이 눌러서 줄바꿈 처리를 합니다만, 양쪽 맞춤 기능을 이용하거나 세로 쓰기 명령을 이용해도 줄바꿈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능 중에서 페인트 브러쉬를 이용해서 서식을 복사하는 기능과 작업 공간을 확장해서 워크시트를 좀 더 넓게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보신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최신 정보를 가장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